네, 가봅시다. 오늘 2차 방정식 두 번째랑 2차 함수 첫 번째 프린트 내용 여기부터 진행해 드릴 거고요. 자, 늘상 우리 진행했던 대로 마찬가지로 저기 11번부터 볼 건데 오늘 게 문항이 평소보다 조금씩은 많아요. 한 둘, 셋 이렇게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해드릴 건데 사실상 진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가 우리가 굉장히 잘 마스터가 되어 있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이제 오늘 요 프린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요 프린트는 거의 근거와 계수랑 판별식을 찬양하는 문제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상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이제 우리한테 기본적인 내용은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유형별로 내가 어떤 유형을 더 까먹지 않고 또 새로운 유형 나왔을 때 어떻게 풀면 되는 것인가 이런 걸 잡아가는 게 중요한 프린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번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에 마이너스 ax 더하기 b의 값이 0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 거에 대한 두 개의 근이 c와 d라고 나와 있어요. 얘 거에 대한 두 근을 갖다가 C와 D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때 A, B, C, D는 10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다 라고 되어 있고요. A, B, C, D는 서로 다른 자연수예요 라고 되어 있고, 대신에 전부 다 100 이하다 라고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이 중요한 거죠. C와 D에 대하여 각각 모두 3개의 양의 약수를 갖습니다 라고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수가 3개의 양의 약수를 갖는다 라고 연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일까요? 3개의 약수를 갖는 친구들. 소수는 몇 개 약수 갖고 있죠? 소수 2개지. 소수 제곱. 맞아요. 얘를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3개의 양의 약수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누구의 집단들이냐? 소수를 제곱한 수의 집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잡혀있는 요 값처럼 소수의 제곱값, 얘네가 C와 D 값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럼 소수 제곱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가 그럼 될 수 있는 게 4, 9, 25, 100 이하니까 점점 더 갈 수 있어요. 여기서 뭐 64도 가능하게 되겠죠. 자, 이런 애들 중에서 위에 있는 2차식에 대한 두 근을 C와 D라고 했으니까 위에서 근과 계수 한번 써볼게요. 근과 계수 요거 한번 적용시켜 보시면 두 개의 합 C 플러스 D의 값은 A고요. C와 D의 곱은 B인데, 그럼 여기서 A랑 B도요, 얘도 100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일단 우리가 100을 빠르게 돌파할 수 있는 건 두 개의 곱이겠죠. 그래서 곱을 만들어 볼 때, 뭐 4, 9 해봤자 100이니까 괜찮아요. 100보다 작으니까. 4, 25 딱 100이죠. 괜찮습니다. 근데 4하고 49 암만 작은 거랑 곱해봤자 이 49는 다른 소수 제곱과 곱했을 때 100을 오버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얘와 얘는 지우시면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곱 때문에. 자, 그럼 만들 수 있는 이제 숫자는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C와 D의 후보로 볼 수 있는 거는 딱 3개의 숫자. 4랑 9랑 25입니다. 라고 하시고 이제 조합만 짜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첫 번째 C의 값이 4고 D의 값이 9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C의 값이 4고 그 다음에 D의 값이 25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세 번째 C의 값이 9고요. D의 값이 25고요. 자, 이때 우리한테 묻는 게 순서상 A, B의 개수였죠. 만약에 A, B, C, D의 개수다 한다면 요 C, D에 대해서 다 왔습니다. 네, 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A, B, C, D의 순서상이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요, 얘가 C, D의 순서를 바꾸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바꾸는 것도. 근데 순서상이 그냥 A, B밖에 없죠. 그러니까 두 개의 합과 곱이 나올 수 있는 얘들로만 구해봐라 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CD의 순서를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경우 요거 한번 풀이해 보시면 여기서 두 개의 합, 그게 A죠. A13,
두 개의 곱, 얘가 B값이죠. 겹치는 거, 안 겹치는 거 요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A값 두 개 합이니까 29, B의 값은 100이고요. 여기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A값은 나오는데 문제는 B의 값이죠. B의 값이 9와 25를 만드는 순간 요게 100을 초과해버려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구했던 3번도 얘는 안 된다 라고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11번 정답 순서상 개수는 이렇게 두 개입니다 라고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에서 주요 있게 썼던 거 일단 서로 다른 자연수라는 거. 웬만하면 자연수 나오는 순간 부정방정식, 즉 문자 양에 비해 식이 적다 보니까 우리 적절하게 순서장을 구해가는 과정이 나올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 표현법 요거 세 개의 양의 약수 갖는 거 소수의 제곱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근과계수에 대해서 풀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같은 경우도 저번이랑 비슷하게 그냥 보편적인 풀이들, 우리가 못 봤던 문제 풀이했다면 그거에 대한 연습들 이렇게 잡아갈 것 같아요. 원체 진짜 2차 방정식은 여러분이 정말 프로예요. 잘하고 계세요. 자, 13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기본을 갖고 있는 그 베이스가 되게 높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다 쌤 근공식이 뭐였죠? 하는 순간 이제 맞는 거 알았지? 여러분이 근공식을 까먹어도 되는 거는 대학교 올라가서 과외를 하지 않을 때 대학교 1학년 벚꽃 필 무렵 까먹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정말 놀랍게도 제가 딱 그 시절쯤에 이제 같이 대학 간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근공 기억나냐? 뭐 했더니 진짜 애들이 거기서 한 70~80%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와, 너의 뇌는 술이 지배했구나. 어떻게 그 사이에 이걸 다 까먹을 수 있지? 하는데 여러분이 딱 그 시즌쯤에 놓고 가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그냥 툭 치면 툭 나올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자, 1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m 빼기 2의 x 더하기 3m 빼기 14의 값은 0이다.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x의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상수 x의 값의 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잡혀 있네요. 자, 얘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x 값이 정수래요. 이거 그냥 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중3 때도 풀어보지 않나요? 이런 거? 오케이, 알았어. 자, x값 정수이려면 요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일단 다 기억하시면 좋아요. 아마 첫 번째 같은 경우 제일 많이 썼던, 혹시나 중딩 때 나왔다라고 한다면 얘는 근해 공식으로 많이 접근을 할 겁니다. 근해 공식. 그래서 얘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풀고 두 번째 것도 풀 거예요. 그리고 미리 스포를 하자면 둘 다 알고 계시면 좋긴 하지만 두 번째 풀이가 좀 더 좋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1번 근공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식에서 근해 공식을 사용해 보시면 x는 우리 2분의 앞에 있는가 b에 마이너스 씌워서 이렇게 뿔마에 루트 요 안쪽 값은 m 빼기 2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배 시켜서 12m에 플러스 14의 4배니까 56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자, 요거 한번 그럼 정리를 해 보시면 이 값이 정수이려면 일단 중요한 게 얘예요. 안쪽에 있는 판별식 있죠? 이 판별식. 얘가 돼야만 하는 숫자들이 있어요. 일단 나중에 2분의 나왔을 때 2분의 때문에 얘가 유리수인가 정수인가 나중에 얘기고요. 일단 1차로 보셔야 될 거는 요 안쪽 값. 루트는 일단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누군가의 제곱수가 될 수 있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안쪽에 있는 판별식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m제곱 마 4m이니까 마 16m 더하기 4니까 플러스 60. 자, 이 값이 일단 첫 번째 0 되는 값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값 0 될 수 있게 만들려면 요거 인수분해 다행히 되네요. 얘가 m 빼기 6과 m 빼기 1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m의 값이 6 또는 10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때 꼭 검토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여기 2분의 때문에 유리수가 될 수 있다 했으니까 검토는 꼭 해보셔야 할 것. 자, m값이 만약에 6입니다 라고 하면 그때 x값은 2분의, 여기 판별식은 0 되는 값이니까 굳이 쓰지 않을게요. 대입하지 않을게요. 얘 넣은 값이 0이었던 값이잖아요. 그치? 6을 위에 얹으시면 6 빼기 2예요. 즉 2분의 4니까 2
네, 가능합니다. 정수 나왔죠? 두 번째, m값 10일 때 볼게요. 이때 x값 마찬가지, 여기 대입하시면 10-2니까 2분의 8 해서 4. 네, 이것도 맞네요. 가능하죠? 그럼 우선 m값 가능한 후보들로, 정답들로 6과 10은 챙겨갈게요. 자, 두 번째, 얘가 제곱수가 될 수 있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놨을 때 얘가 k제곱이야 라고 놓고 가신 다음에, 그럼 m제곱 빼기 16m 더하기 60 빼기 k제곱의 값은 0이라고 할 거예요. 자, 주의사항을 했다면 얘가 제곱수라고 해서 얘가 중근일 필요는 없어요. 꼭 얘가 완전 제곱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말 하고 싶냐면 얘를 넣었을 때 이 값을 만족하는 누가 있으면 된다? 정수 m값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정수 m값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그럼 해줘야 될 거, 우선 그래도 첫 번째로 이 식이 누군가의 제곱수가 돼야 하는 거니까 이 m값 자체가 전체를 넣고 풀었을 때 음수값 나오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총괄적으로 이제 60 빼기 k제곱식 여기에 k값에 만족하는 전체가 정수니까 얘 또한 k도 누군가의 정수 제곱이 돼야만 하겠죠. 그래야 이 근공에서 2분의 m 빼기 2의 풀마 루트 k제곱 이렇게 나올 테니까 k값이 정수가 되어서 나와야만 해요. 이렇게 될 수 있게, 알았지? 그래서 요 k제곱이 60을 넘지 않는 제곱수를 한번 쭉 나열시켜 보는 거예요. 그럼 가능한 k제곱들 누가 있느냐? 1, 4, 그 다음에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그 다음에 7제곱까진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것들을 다 대입해 보신 다음에 가능할 수 있는 정수 m값이 나올 식만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풀이에서 얘 때문에 조금 불편합니다. 얘 때문에. 그렇지만 대입했을 때 만들 수 있는 게 있나 없나는 확인해 보시면 되긴 하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넣어서 되는 값이 하나도 없어요. 이 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앞에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뒤에 거 확인이 조금 오래 걸려서 단점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상수항이 조금 작은 숫자면 확인을 좀 덜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숫자 좀 작으면 그 다음에 편한데 클수록 배제시키는 게 낫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결과적으로 따랐을 때 답은 일단 6과 10밖에 나오지 않아서 답은 16이긴 해요. 그럼 이거를 제가 두 번째 풀이, 요 풀이를 위주로 생각해 주세요. 이 두 번째 풀이는 어떤 게 메인이 될 것이냐? 바로 근과 계수입니다. 오늘 거의 얘를 엄청 많이 쓸 거예요. 근과 계수를. 자, 한번 써볼게요.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하고요. 알파, 베타의 합은 근계수에 의해서 m 빼기 2, 알파, 베타의 곱은 3m 빼기 14라고 할게요. 자, 알파, 베타 둘 다 어떤 수? 얘도 지금 정수고요. 근이니까요. m값도 따라서 정수가 돼야만 해요. 자, 그럼 여기서 m값을 같이 쓰면서 보는 것보다 알파, 베타가 정수야 라고 한 게 있으니까 m값은 알파, 베타 더하기 2라고 하고요. 요 식에서 3m값은 알파, 베타 더하기 14니까 이 위쪽 식을 3배 시켜놓고 3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6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우변끼리 둘이 같아요 라고 놓고 풀게요. 그럼 요 식에서 알파, 베타 더하기 14의 값은 3배 알파, 베타 플러스 6이고요. 넘어가서 전부 다 좌변 쪽에 써주시면 얘 값이 이렇게 나와요. 인수분해는 좀 뭐하지만 우리 부정 방정식을 풀기 위해 일부의 식을 묶어 푸는 인수분해식, 요거는 보이시죠? 얘가 알파 빼기 3과 베타 빼기 3. 그럼 필요한 게 9다 보니까 여기에 양쪽에 1씩 더해야 돼서 우변값 1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돼요. 부정 방정식이 제일 많이 쓰이는 패턴이죠. 그래서 알파, 베타가 무슨 수? 정수.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입해봐. 자, 그럼 이 값 될 수 있는 거 다양하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1 곱하기 1이거나 마일 곱하기 마일밖에 없어요. 첫 번째 거 먼저 풀어 볼게요. 자, 1 곱하기 1로 가면 알파의 값은 얼마? 4고요. 베타의 값도 얼마? 4입니다. 두 번째 값 가볼게요. 두 번째 풀이로 가시면 여기서 알파 값은 2고요. 네, 베타 값도 2가 되면 돼요. 우리가 필요한 건 그때 m 값이잖아요. 그쵸? 그때 m 값 뭘로 가볼까?
얘로 가볼까요? 첫 번째 식. m은 알파, 베타와 2 더한 값이니까 얘 더해서 2까지 합하시면 m 값은 10이 가능하고요. 여기서도 2까지 더하시면 가능한 m 값 6이니까. 그럼 깔끔하게 끝났죠? 우리가 굳이 제곱해서 0 되는 값이나 제곱수인 값까지 구할 필요 없이 근과 계수 풀면 훨씬 간단하고 깔끔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요 풀이를 추천드려요. 아마 중딩까지는 이것보단 얘로 많이 풀긴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혹시나 나오는 값이 자연수거나 혹은 무리수가 아니어야 돼요 라고 할 때 이걸 풀었을 텐데 저는 후자를 조금 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K제곱 어떤 거? 여기서 넘어가가지고 정수를 보면 좋기는 한데 그렇게 값 만들어서 즉 얘가 음수값 나오게 대입한 값에서 혹시나 m값 음수도 나올 수 있긴 하겠다. 제곱수가 오버해서 가도 되긴 하겠네요. 이 문제만큼은 네, 가능은 하겠네요. 근데 아마 제곱수 했을 때 정수로 나올 수 있는 인수분해 값이 안 나올 거예요. 처음 커트한 거는 혹시 이제 얘가 넘어갔을 값이 나왔을 때 루트 안쪽에 음수될까봐 제외시킨 건데 지금 보니까 m값 음수에도 여기 마이너스 있다 보니까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넣었을 때. 자, 그럼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화목 설에 우리 쉬어요. 알았죠? 쉬다 보니까 정말 안일지지 않게 제가 이번 주까지 숙제는 다 완료시키고 보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 돼 있으면 나 수일 때 오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잘 완료해 가시고 그리고 설 때는 일단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시는 김에 여러분의 주머니를 좀 많이 채우시고 그리고 뿌링클 프린트 있잖아요. 그쵸? 하지 마세요. 제가 돈이 없어요. 시간 되시면 풀어보시고 결국 그 공부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풀이 영상을 원래 계속 수요일마다 찍어서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번 주도 그렇고 계속 지금 수요일에 클릭자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수요일 클릭 원래 우리 반이 아니다 보니까 저 위에 이제 고2, 고3 애들이 눌러 붙어 있거든요. 걔들도 걔네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하루에 거의 막 100문제 풀고 있잖아요. 그치? 위에 고2 애들도 지금 100 넘게 풀고 있고 고3 애들은 거의 한 200문제 풀고 있는데 하더라고요. 이게 학년별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대신 여러분들이 그래봐 되게 좋은 뛰어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만큼은 그분들한테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 영윤쌤 쇼츠에 가보시면 나오거든요. 영윤쌤 유튜브에 가보시면 거기에 공부 곡선이라고 있어요. 공부하는 나의 그 의지와 노력을 담은 곡선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피크라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피크라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도 안 하고 있다? 그럼 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직 뭔가 현타를 안 맞았기 때문에 나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어. 걱정도 있긴 하지만 그 와중에 자신감도 있단 말이야. 할 수 있다라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한번 치러보고 친구들을 보고 쟤는 약간 신인가 얘네들 봤나 보면서 나 좀 아닌가? 근데 고등학교 생활 좀 재밌게 시작하는데 얘가 놀기 시작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락하는데 이게 그 영윤쌤 말씀하시는 게 비슷하긴 하거든요. 진짜 비슷하긴 한데 이게 되게 단편적으로 봐서 이렇게 보이는 건데 왜 우리 막 주식 코인 할 때도 일봉 있고 월봉 있고 연봉 있고 해요. 이렇게 보는 그 주식 차트가. 근데 넓게 봐도 이 하락이 겁나 크게 보여요. 넓게 봐도 여러분 이게 한 고1, 고2까지 쭉 떨어질 거예요. 열정이 하락할 거예요. 그리고 고3 때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여기서 쭉 가면 이제 현행으로 가고요. 가다가 꺾이는 순간 이제 우리 강남학원 가야죠. 그쵸? 여기 가시고 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이 여러분이 제일 열정이 가득할 때입니다. 그건 선배들도 인정하고 있어요. 저도 그땐 열심히 했어요.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만 여러분이 이 곡선 속에서 뭐가 오냐면 하나씩 현타가 오기 시작해요. 하나씩. 근데 그거를 안 맞기를 바랍니다. 맞지 않기를. 그냥 나 지금 쭉 잘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가짐으로 가져가시면서 15번입니다. 전혀 강소 갈 것 같아요? 안 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강소가 이번에 편제표를 좀 이상하게 짜놔가지고 원래 고1 1학기에 공통수학 1, 고1 2학기에 공통수학 2. 그럼 2학년 1학기 뭐 배울까요 보통? 대수 2학기 뭐 배우지? 미적분 1. 강소가 이 둘을 바꿨어요. 강소가 2학년 1학기에 미적분 1을 나간대요. 그러면서 2학기에 대수랑 미적분 2를 같이 나가요. 수정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대수에서 지수로고 사각함수를 배우기 전에 미적분에서 미분을 배울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그래서 거의 너네 다 잘 배우고 왔지?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너네 이거 다 잘 배우고 왔지? 라는 느낌이 정말 강한 학교는 양정고입니다. 그럼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알지? 다음. 이런 식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학교 수업 그렇다고 막 등한시하시면 안 돼요. 모두들 다. 그 쌤들이 시험을 내세요. 아시겠죠? 자, 요 문제는 우리가 진짜 많이 봤던 패턴이죠. 닮음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알파, 여기에 베타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내접하고 있는 정사각형에 대하여 이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를 가지고 두 근으로 하고 있는 방정식을 세워주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근이, 즉 이 정사각형에 대한 넓이와 둘레가 필요한 시다 보니까 우리가 꼭 잡아야 할 건 그냥 얘 거에 대한 길이가 중요해요. 쌤 얘를 갖다가 그냥 t라고 놔볼게요. 얘는 t야. 그러면 여기에서 위쪽 사각형을 하시든 아래쪽을 하시든 상관은 없어요. 닮음을 쓸 때 결국 큰 삼각형과 그 안에 있는 직각삼각형 둘 중에 아무거나랑 닮음을 쓸 건데 쌤은 위에 걸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가요 알파 빼기 t와 같겠죠? 왜? 여기도 t니까 이렇게. 자, 비율 써볼게요. 알파 빼기 t 대 여기 있는 밑변 t의 값은 얘는 직각삼각형 큰 거에 의해서 알파 대 베타가 돼요. 관계식 만들어 보시면 t 알파 요 값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t이기 때문에 이 알파 t의 값은 알파 베타 값. 따라서 이 t의 값이 뭐랑 같다? 베타와 같다. 어디가 틀렸어요? 알파 t, 알파 t, 알파 베타. 여기 틀렸다. 알파 베타의 베타 t. 감사해요. 그러면 넘어가서 t 따로 묶어야지. 큰일 날 뻔했다.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t의 값이 알파 베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알파 베타에 대한 관계식이 위에 써있죠.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의 값은 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파 베타의 합의 값은 4고요. 그리고 알파 베타의 곱은 2니까요. 따라서 t의 값은 2분의 1입니다 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2분의1입니다. 자, 이때 두 개의 근 쓰면 문제는 끝나게 되겠네요. 자, 먼저 정사각형의 넓이값 얘는 4분의 1이고요. 둘레는 L로 쓸게요. 둘레는 요거의 4배니까 2. 그럼 4분의 1과 2를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세워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x 빼기 4분의 1과 x 빼기 2의 값은 0입니다 라고 하시고, 지금 최고차 한계수가 4인 2차식인 걸로 보니까 아마 요 분모 있는 것 때문에 전체 4배 시켜 쓰라는 것 같아요. 그럼 4x 빼기 1에 x 빼기 2의 값이 0이다. 전개시키시면 4x 제곱에 얘는 마8, 마1이니까 마이너스 9x 더하기 2의 값은 0이 되어서 얘가 얘기하고 있는 m 값은 마이너스 9고요. n 값은 2니까요. 그 둘의 합을 구하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7이다 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16번도 혹시나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16번 오타에서 좀 프린트 지워서 수정해 놨어요. 맨 마지막에 두 번째가 b 옆에가 루트 3인데 잘못 나온 게 있어서 고쳐놨습니다. 16번도 힌트를 살짝 드리면 나중에 문제 푸실 때 닮음 이용해서 접근시켜 보시면 돼요. 얘를 좀 끌까요 이제? 자, 그 다음 거 넘어가서 17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7번. 16번에 코스 루트
플러스 요거. 그러니까 괄호가 a 플러스 b 루트 3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17번. fx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자,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면 y는 fx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만난다. 즉,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기억 보기가 주고 싶은 a분의 c는요, 우리한테 ac의 부호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개의 실근 갖는다? 이거 무조건 판별식을 써야 할 거 아니에요? 판별식을 해보시면 얘가 b제곱 빼기 4ac와 같으니까 이거의 부호를 판정하라는 뜻이고, 즉 여기서 뭘 보라는 뜻이다? a 곱하기 c의 부호도 보라는 뜻이에요. a분의 c나 a 곱하기 c나 부호는 변화가 없겠죠. 그쵸? 마이분의 3이나 마이 곱하기 3이나 부호는 둘 다 음수일 겁니다. 그럼 지금 준식의 4ac가 음수면 b제곱 양수고요. 이게 플러스고요. 전체 마이너스까지 갔을 때에도 플러스겠죠. 그럼 무조건 뿔뿔로 갈 테니까 이 값은 0보다 클 것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물론 b의 값은 0도 가능하기는 해요. 전반적으로 봐도 ac는 양수니까, 즉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기억 보기는 참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니은 보기 들어가 볼게요. 자, a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f에 대해서 마이너스 2a분의 b의 값, 얘가 f에 대해서 1 빼기 2a분의 b의 값이라 돼 있죠. 자, 저기서 지금 주고 있는 보기를 보시면 앞에 있는 얘 마이너스 2a분의 b, 얘 뜻하는 게 뭐예요? 요 아이? 그치? 얘 축이에요. 그럼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고 2차 함수가 이렇게 아래 볼록 갈 거야. 얘가 축방 정식이래. 얘 축일 때 f가 무조건 뭐다? 꼭지점값. 그리고 걔는 뭐야? 얘 최소값이에요. 그쵸? 얘는 무조건 최소값이에요. 그쵸?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복잡한 식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얘는 그냥 무의미해요. 그냥 여기에 어떤 애가 오더라도 니은은 무조건 맞습니다. 그쵸? 왼쪽이 최소값이니까. 이런 풀이. 디귿 들어가 볼게요. 디귿 0 A C 2분의 B, 이때 f의 x제곱은 0. 자, 이게 실근을 갖는지 갖지 않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f의 x제곱을 쓰라고 했으니까요, f에다가 x값 대신에 제곱을 써보시면 요 값은 a에 대해서 x 4제곱, b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x제곱을 t라고 한번 놓겠습니다. 그러면 ft의 값은 at제곱 더하기 bt 더하기 c예요. 자, 어찌하고 우리가 근에 판별을 쓰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몇 개의 식을 갖고 있는지 필요하니까 우선 이 식에서 먼저 첫 번째 t에 대한 판별식을 한번 써볼게요. 판별식. 그럼 얘는 b제곱에 마이너스 4ac인데요. 자, 이거의 부호를 주려고 앞에 있는 이 식을 준 거예요. 얘 힌트가. 어찌하는지 볼게요. 일단 다 양수죠. 첫 번째, 요렇게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2배 시키면 2a가 b보다 크죠. 요렇게 비교해 볼게요. 2배 시키면 2c가, b가 2c보다 크죠. 자, 둘 다 양수인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곱을 할 수 있거든요. 혹시 음수 섞여 있으면 음수 부호가 바뀔 수 있다 보니까 싹 양수일 때는 작은 것끼리 곱한 거, 큰 것끼리 곱한 거의 부등호가 안 바뀝니다. 지금 뭘 주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판별식 주고 있는 거예요. 판별식.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보고 이거 있구나 눈치챘으면 참 좋은 거고요. 안 떠올랐다더라도 지금 보고서 우리 아까 쌤이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오늘 프린트는 대부분 유형에 대해서 놓치고 갔던 것들을 좀 복습해가고 채워가는 유형들, 그리고 근과 계수와 판별식을 찾아가는 프린트일 거라고. 자, 그럼 일단 이 식에 의해서 b제곱의 마 4ac의 값이 0보다 크니까, 자, 일단 얘 양수값이에요. 자, 정리하면서 거셔야 돼요. 지금 제가 쓴 건 x가 아니라 t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t에 대해서
t가 어떤 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걔가 t1과 t2라 해봅시다. t1과 t2 이렇게.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럼 정리한 값이 t가 뭐였냐? x제곱이었죠. 그쵸? t는 뭐였다? t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식이었다. 그럼 x제곱이 이렇게 아래 볼록하고 x축과 접하고 있을 텐데 여기서 t1, t2는 이제 하나의 상수값. 즉 어떤 y는 t라는 상수함수랑 얘가 몇 개에서 만나요? 라는 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t1, t2가 둘 다 양수면 쫙쫙 가서 4개 만나는 거고요. t1, t2 중에서 하나 0이다. 그러면 양수 0이면 3개 만나는 거고요. 0과 음수면 1개, 둘 다 음수면 안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거기 따라서 어떻게 하면 판별할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그것도 얘가 주고 있어요. 요 부호가. 자, A, C, B 싹 다 뭐예요? 싹 다 양수죠. 자, 이 식에서 보세요. 이 식에서 근과 괴수 볼게요. 여기서 T1과 T2의 합을 가보시면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싹 다 A, B 양수였으니까 전체적인 부호보다 0보다 작아요. T1과 T2를 곱해보시면 근계수 따라서 A분의 C인데 요거 0보다 커요. 자, 우리 T1과 T2의 부호 판정해 볼까요? T1, T2의 부호는 둘 다 음수여야 합니다. 그럼 T1, T2가 음수란 말은요, 이제 이 Y는 X효과 나는 T1, T2가 모두 이렇게 Y는 T1, Y는 T2 이런 식으로 음수에 있다. 즉 뭐다? X효과 나는 실근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X의 실근은 없다. 디귿 맞는 표현입니다. 네. 문제가 참 디귿 보기가 좋아요. 이 문제에서. 그래서 정리 잘 하시고 저 옆에 있는 문제 18번 푸실 때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굿. 18번에 이 표현 하나 있는데 표현을 하나 잡고 가볼까요? 18번 표현식에서 f의 마1 빼기 x 아마 잘 잡고 계시기로 할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특징식이 있는데 혹시 얘에 대해서 아직 잘 안 외워졌어요 라고 하시면 x의 부호 먼저 보세요. 가끔 우리가 현혹되어서 주기함수인가 대칭이 헷갈릴 때가 있을 거거든. 그때 꼭 x의 부호를 꼭 확인하세요. 이 부호가 반대면요, 일단 얘는요 세로에 대한 어떤 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y축 대칭을 할 때 부호가 바뀌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x와 반대다 세로축 대칭이다. 그럼 얘가 그럼 어떤 대칭입니까? 라고 하실 때는요, 두 개 값의 한가운데 값이 대칭축이겠죠? 그래서 마이 빼기 x와 마이 더하기 x를 더하신 다음에 반띵 하시면 얘가 바로 그 축이 됩니다. 그래서 둘을 더해서 반띵해 보니까 2분의 마 2니까 뭐다? 마 1이 대칭 축이구나 라고 아실 수 있게 되겠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함수식, 그래서 만약에 f의 a 빼기 x는 f의 a 플러스 x가 돼 있대요. 네, 요거는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식이고요. 이거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같은 식 표현할 때 f에 대해서 2a 빼기 x는 f의 x다 라는 표현 또한 마찬가지 x는 a 대칭이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방식은 간단하죠. 똑같죠? 지금 아까처럼 얘랑 얘 부호 반대네. 세로축일 거야. 걔가 어디 있을 것 같아? 얘와 얘를 더해서 반띵한 데가 대칭축이야. 그럼 똑같이 x는 a 나오지. 19번 써보고 있을게요. y는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제곱 빼기 c 이렇게. 자, 이 그래프와 y는 2x 빼기 k.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k 개수를 fa라 한대요. 자, fa가 좀 특이한 식이에요. 2차 함수가 fx가 아니라 저 i가 두 점에서 만나게 할 수 있는 조건식을 세워봐라 라고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의 관계를 묻고 있기 때문에 두 개 2차식이 같아요 라고 놓고 판별식을 풀 거예요. 그래서 넘어와서 다 이항시켜 묶어보시면 2에다가 a 빼기 1에 x 더하기 a제곱 빼기 10에 더하기 k는 0이라 쓸게요. 두 개씩을 갖다 놓고 한쪽에 몰아섰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우리 판별식 가보셔야 돼요. 짝수 공식 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자, 얘 절반의 제곱이니까 a 빼기 1 제곱 마이너스 짝수 공식이니까 얘는 그냥 요렇게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이기 때문에 얘는 부등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요 값은 a제곱 사라지죠? 그리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10 빼기 k.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결과값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11 빼기 k다 라고 하는 값이 어떻다? 0보다 크다 라고 하시면 돼요.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우리가 아직 2차 방정식을 2차 부등식을 배우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판별식이 2차로 안 나올 거예요. 문자가. 이거는 여러분 교과서를 푸시던 문제집을 푸시던 무조건 볼 겁니다. 시험 범위에 맞춰서. 잉크만 좀 채우고 갈게요. 여러분 혹시 왈도왈깁이라는 짤 아세요? 나만 모르는 게 아니었어. 왈도왈깁 알아요? 맞아요. 왈도왈깁이라서 뭔데 하고 봤거든? 봤더니 어제 쌤이 와이프 놀리는 거야. 이걸 모르냐고. 그래서 뭔데? 해서 검색해서 보더라고. 검색창에 왈만 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와, 그 스트레이트 키즈의 아이돌인데 겁나 잘생기고 예쁘게 생긴 남자 아이돌이 왔는데 목소리는 겁나 멋있어요. 목소리 완전 저음이야. 완전 저음인데 걔가 영어로 랩을 하는 건데 그게 Y2 뭐 킵이거든요. 근데 그걸 발음할 때 왈도왈깁 이렇게 해요. 이렇게 발음해가지고 처음 보는데 우와, 근데 이 짤이 뭔가를 보는 것보다 얘를 보고서 와, 개 잘생겼다. 근데 목소리 왜 이렇게 쩔어 이러면서 진짜 감탄하면서 봤어요 어제. 나만 모르는 게 아니었어. 다들 잘 모르는 거였어. 그치. 꾸준히 저도 짤 공부를 하고 있어요. 소통을 하기 위하여. 그 뭐지? 아형에서 제가 여자 아이돌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아형 나와서 어떤 애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자기 어필할 게 있다가 갑자기 패널들이 웃고 있길래 왜 웃어?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때 한국어 좀 서툴러가지고 웃어? 이렇게 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 되게 험악해지는 걸 보고서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그러네. 진짜 왜 뭐뭐해? 라는 거에서 왜를 빼면 되게 무서워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열이가 중간에 사탕 먹고 있어. 이거 왜 먹어? 해야 되는데 먹어? 이런 거지. 만약에 초아가 숙제 안 해왔어. 왜 안 해왔어가 아니라 안 해왔어? 되게 무서워진 게 있더라고요. 우리 말에 왜를 빼면 저럼 나중에 혹시나 누군가에 위협을 주고 싶을 때 물음표를 하고 싶으면 왜를 빼보세요. 상당한 압박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도현이 자? 자? 진짜 자? 앉아. 야, 앉으면 앉아서 표현을 해줘봐. 거기 까딱까딱이 뭐야. 자는 거야. 자, 19번 이어해볼게요. 그럼 아까 여기서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풀었던 K에 대한 식을 써볼게요. 좋겠다. K가 넘어가시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2A 더하기 11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음 같은 값으로. 이제 여기에 따라서 기억부터 왜 있잖아? 왜 발작해 갑자기? 찍혔어야 되는데 이게. 까비. 자, 기억 되게 볼게요. 자, 기억 1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1의 값은요, A 값이에요. A 값. 자, 그럼 A가 1일 때 써볼게요. 그럼 기억. A가 1이면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11입니다. 라고 잡혀있죠? 그럼 지금 나와 있을 요 값에 대해서 K가 어떻게 나오느냐? 네, 9보다 작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한테 얘기한 게 뭐였냐면 그 FA,
A가 얼마일 때 만족하는 자연수 K예요.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K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누구부터? 1부터 쭉 가서 8까지. 몇 개다? 8개다. 그 뜻이 바로 F1은 8이야 라고 되어 있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 니은보기 가볼게요. 니은보기. 자,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n과 n 플러스에 대입한 게 나오네요. 자, 이거는 아까 쌤이 a 값이랬죠? a 값 대신 넣어볼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배에 n 플러스 1 더하기 11일 거고요. f의 n 값 얘는 마이너스 2배에 n에 더하기 11일 거예요. 그래서 위에 쪽을 보시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9니까 11과 9로 봤을 때에는 f에 대한 n 플러스 1이 아무래도 자연수상 fn보다 작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에 낚시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같을 때. 언제 같아져요? 뭐지? 풀었는데? 뭐지? 네, 맞아요. 같은 뜻일 거예요. 주어져 있는 이 값과 이 값이 둘 다 음수거나 1보다 작을 수가 있겠죠. 하나의 예로 두 수에서 n 값이 그냥 6쯤 넣어볼까요? n 값 6이면 여기에서 요 값은 마 10이니까 마 3 나올 거고요. 얘는 마 1 나올 거예요. 이 두 수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그때 얘는 뭐야? 0이고요. 얘 뭐예요? 0인 거예요. 이거 는 쓰면 안 되지? 이거 이렇게 합쳐 쓸게요. 는은 아니니까. 는은 아니에요. 그래서 fn 플러스과 fn이 같아질 순간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니은은 여기에 살짝 낚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니은은 거짓이에요. 디귿 볼게요. 디귿 보기. 자,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f의 1, f의 2 쭉 가서 f의 n까지 더하는 값은 20 이하입니까? 아마 혹시 니은을 놓쳤더라도 디귿을 보시면 뭔가 합이 항상 20 이하인 거 왜일까? 라는 생각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만약에 니은이 안 떠올라서 디귿 같다면 아예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한 끗 차이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달라지는 거겠죠. 자, 그럼 디귿 우리가 니은에서 공부했던 걸 이어서 생각을 해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 저기 있는 F 즉 K식 K에 대해서 마 2a 더하기 11 요 식에 A가 넣었을 때요 1이면 9고요 2 넣었을 때는 7이고요 3 들어가면 5고요 4가 들어가면 3이에요 그리고 5가 들어가면 1입니다 자 이때부터죠 우리 5 F의 5의 값은 1보다 작은 자연수를 얘기하는 뜻이니까 얘는 없어요 그쵸 그 후는 다 뭐겠어요? 그 후는 다 0일 거예요 그래서 이 끝이 n이 한 개가 없더라도 어차피 나중 갔을 땐 무한히 갔을 땐 다 0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 누구랑 같다? 즉 9보다 작은 값 F1 아까 처음에 우리 기억 보기 푸셨을 때 요 값 8이라고 했죠. 자 F2 7보다 작은 자연수 개수 6개입니다. F3 5보다 작은 자연수 개수 4개고요. F4 3보다 작은 자연수 개수 2 그래서 8, 6, 4, 2 요 4개 합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일 커봤자 20인 거예요. 그러니까 20 이하다 표현하는 이유는 뭡니까? n의 값이 어디서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n의 값이 실제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암만 큰 값은 그냥 20이다 라고만 정해 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우리 2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거 풀고 쉬겠습니다. 얘가 좀 걸릴 거예요. 왜 뭐가 미쳐? 사탕을? 딴 거 줄게. 심시타고 얘기를 하지. 뭐 먹고 싶은데. 못 가서 그래? 아니. 너 지금 못 가서 그런 거지? 딱 걸렸네. 열심히 제가 특강 뛰고 돈 벌어서 여러분 치킨 사드릴게요. 저희 쌤들이 원래 그래도 애를 데리고 추가적으로 일하고 하면 그거는 좀 보장을 해주세요 학원에서. 그래서 그걸 원래 휴무로 주시거든요.
12시간 추가 근무를 더하면 하루 휴무를 주세요. 근데 제가 지난 해에 그 휴무를 못 쓴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 휴무가 한 7개가 작년 거에 남아있어서 그거를 이제 결국 월급화하기로 했고요. 영일쌤이 10개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두 분 장난 아니게 남깁니다. 요번 수요일날 양천 뼈다귀 파티가 열렸어요. 파티원 모집하고 있거든요. 수요일날 지금 1시까지 남아있다면 양천 뼈다귀 간다. 이 파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12시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수요일날 지금 또 고2, 고3 애들 파티원 모으고 있어요. 이렇게 가봅시다. 그래, 내가 지른 거에 후회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열심히 하시면 전 정말 후회 안 해요. 화이팅 할게요. 화이팅. 자, fx가 x제곱에 대하여 y는 fx 그래프를 p만큼 이동하여서 양수p예요. 마지막 문제 보시면 양수p. y는 2분의 1x 더하기 1이 그래프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날 수 있게 해보세요라 했습니다. 그럼 한번 도형을 잡아놓고 풀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 속에 x축과 접하고 있는 이차함수 두 개가 있을 거예요. 평행되어 있을 거고 여긴 0, 여긴 p겠죠? 그때 얘가 y는 2분의 1x 더하기 1과 만나고 있는데 4개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충 그어볼게요. y는 2분의 1x 더하기 1. 그때 4개 점과 만나고 있고요. 이 4개에 대한 합을 구해보래요. 합. 자, 그 합이 7이 나와야 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x제곱과 얘랑 만나는 두 개 근을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얘와 얘는 금방 구할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x제곱은 2분의 1x 더하기 1이니까 양쪽에 2배 한 다음에 씩 넘겨 정리해 볼게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근공으로 구하기에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두 근의 합으로 구할 거예요. 쌤이 맨 처음에 만나고 있는 얘 두 개를 x1, x2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 오른쪽 이동시킨 함수를 x3, x4다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 x1과 x2에 대한 합의 값은 얼마입니까? 요거 2분의 1이겠죠? 2분의 1. 요렇게 일단 두고 두 번째 식 가볼게요. 얘가 p만큼 이동시키면 되지 않았냐? 그건 또 안 돼요. 그렇죠? 보시면 딱 지금 y 값도 다르잖아요. x 값의 그 차이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 또한 마찬가지 식을 옮겨놓고 푸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x 빼기 p의 제곱값 제곱값 요 값이 누구랑 같다? 2분의 1x 더하기 1. 이것 또한 똑같이 전개시켜 주시긴 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px 더하기 p제곱값이 2분의 1x 더하기 1이니까 양쪽 2배 해서 나중에 옮겨 놓을게요. 그럼 얘가 x 플러스 2고 싹 옮겨 오시면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4p 플러스 1의 x 그리고 2p 제곱 빼기 2와 같습니다. 요런 풀이에서 나중에 22번 보시면 22번은 4개 곱으로 봤어요. 그럼 4개 곱이니까 두 식의 근과 계수해서 곱으로 푸시면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자, 저는 일단 여기서 똑같이 두 근의 합 보겠습니다. 그럼 두 근의 합 x3와 x4에 대한 합의 값은 2분의 4p 더하기 1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값으로. 그로 인해 이거를 싹 더해보면 얘와 얘를 더했을 때 즉 x1, x2, x3, x4를 더해 봤을 때 얘는 2분의 4p 더하기 2가 되겠죠. 얘 단계 더해서 즉 2p 플러스 1이 나와요. 얘가 얼마였다? 7이었다. 따라서 p의 값은 얼마다? 3이다 라고 구해볼 수 있고요. 사실 저는 여기서 제가 만약에 학교 쌤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감점을 할 거예요. 답은 나오긴 했지만 그 이유가 쌤이 약간 좀 악랄하기 때문에 두 번째 진짜 정확한 이유는 뭐냐면 저가에 4개의 실을 가졌잖아요. 그치? 4개의 실근. 그럼 여러분이 꼭 마지막에 혹시 내가 구한 이 답이 3개의 실근은 아니었을까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렇잖아. 얘가 혹시나 움직여 만들었을 때 얘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p의 값이. 물론 p가 하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기는 해요. 딱 이게 답이긴 할 건데
혹시 모를 새 점이진 않을까라고 하는 거를 검토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저라면 이제 여기서 근공 구했을 때 x의 값이 2분의 1 플러스 값이죠. 오른쪽 값이니까 이 점 오른쪽 값이니까 플러스 루트 1 더하기 4. 잘한다. 얘가 지금 2, 4, 16이지. 그래서 2에다가 1 플러스 루트 17. 요거 한번 오른쪽 식에 넣어서 p의 값 3 넣었을 때 같은 게 안 나오는가 검토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봤어요. 물론 넣어보시면 루트 값 자체가 루트 17 나오기 때문에 겹칠 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면 일단 4개씩 갖는 건 확실히 맞기는 해요. 맞긴 한데 그래도 한번,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파헤쳐 본다 한다면 검토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싶고, 이 풀이도 오래 걸리는 풀이는 아니기는 해요. 금방금방 푸는 풀이긴 한데 우리가 약간 이제 선행이 얼추 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쌤은 요런 거 등장했을 때 곱은 좀 어렵고요. 얘처럼 합을 물어볼 때가 있다. 그 합을 물어볼 때는 미분 쓰면 조금 편한 게 하나 있어요. 자, 그게 뭐가 있냐면 요거는 미분이 아니더라도 이거에 대한 팁을 알고 계세요? 이거에 대한 팁? 이 팁을 사용해서 문제 풀었던 게 목동목주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서 직선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얘에 대해서 알파와 베타가 있어요. 이랬을 때 그럼 이 직선과 이차 함수를 갖다가 놓고 하나의 2차식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 식을 다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바꾼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최소값은 얼마일 것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 최소값의 위치가 있는 것은 어디에 있냐? 얘랑 똑같은 접선 기울기일 때 가능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얘가 x축처럼 바뀌는 거예요. 식을 이항시켜 풀면서. 이런 거지. 원래 이 식인데 얘랑 만나게 하면서 이항시켜. 그럼 이 식이 요 식이 원래 이렇게 된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그게 얘를 x축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여기 있던 얘가 어떤 똑같겠어? 얘가 얘랑 똑같겠죠. 이 위치랑. 그랬을 때 이 접점 있잖아요. 접점. 2차 함수에서요. 2차 함수에서 두 개의 교점이 있고 같은 기울기인 접점이 있다면 얘는 반드시 알파 베타의 중점에 있어요. 2분의 알파 베타에 있습니다. 요거는 생소하라면 생소할 수 있는데 아마 저랑 같이 수투를 했다면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긴 해요. 물론 언급은 했을 때 다 지금 물음표 하고 있지, 그치? 지금 큰일 났어. 수투 나랑 안 했어? 그럼 다행이네, 그치? 진짜야? 진짜.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 살짝 기울기를 구하기 위한 미분을 좀 써볼게요. 그럼 첫 번째 식 있죠? x제곱. 저기서 y는 x제곱이 있을 때 미분합니다. 그럼 y'은 2x잖아요. 그럼 얘 거의 접선 기울기가 2분의 1 되는 점. 그 점이 바로 여기잖아. 그치? 그 점이 여긴 거거든? 그럼 x값이 언제일 때? 4분의 1일 때예요. 그럼 얘가 뭐다? 얘가 4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요. 자, 그러면 같은 방식이겠죠? 저기서 내가 p만큼 움직여요. 함수를 2차 함수만큼 움직여서 얘 근이 감마 델타래요. 그럼 얘가 똑같이 접하고 있는 요 위치가 얘가 2분의 감마 더하기 델타인데, 자, 이거는 이제 생각할 나름입니다. 되게 이제 이거를 구하신 순간 조금 편해지기는 해요. 만약에 이 값에서 내가 두 개에 대한 아까 중앙값이, 즉 접선 기울기가 똑같게 나오는 좌표가 4분의 1이었잖아요. 그치? 4분의 1이고 내가 이 함수를 얘한테 x축으로 p만큼 움직였어요. 그쵸? 그러면 똑같은 기울기 나오는 점 좌표도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p만큼 움직이겠죠. 그럼 얘가 얼마다? 얘가 4분의 1 플러스 p가 될 수밖에 없어요. 즉 감마 플러스는 얼마다? 얘가 2분의 1 더하기 2p인 겁니다. 그게 여기 있죠? 2p 더하기 2분의 1. 그래서 저 식에서는 평이동 풀 수 없긴 했는데 이 식만큼은 또 가능해지는 거네. 그치? 접선기울기식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편하게 이 후반부를 풀 수 있기는 하다. 이런 차이. 그래서 풀 둘 다 알고 계시면 좋고요. 물론 요거는 이제 공통수학 원에 쓸 수 없는 풀이기는 해요. 대신 객관식은 쓸 수 있으실 거고 서술형은 못 쓰실 거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음.